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커뮤니티 형성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오토 그림의 김성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신 있게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차 유튜버 쟁드라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고객님 음식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숙소 예약을 하고 바로 이제 서울로 달려보겠습니다. Let's get it. 정민이? 오케이. Let's get it. 갑시다. Yeah. 좀 이따 봐요. 저희가 사실 그 행사에 좀 인색했던 브랜드죠. 다른 행사에도 나가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그랬는데 속사정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신비주의를 고집한 건 아니고요, 절대. 루페스의 철학이 조금 확고했던 것도 좀 있어요. 루페스에서 요구하는 거는 단독 행사 아니면 참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건방져서가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훼손될까 두려워서. 예를 들어서 그 영국의 그 왁스스탁이라든지 여러 그 있어요. 근데 왁스스탁에 루페스는 참가하지 않아요. 세마쇼에는 참가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진 독창성은 뭐냐면 저희는 폴리셔를 제조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저희 루페스 폴리셔를 가지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70년 넘게 연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 루페스 폴리셔를 가지고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 자율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가진 명확한 철학과 사용 방법과 그다음에 명확한 이 폴리싱 기법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훼손될까 두려워서. 예를 들어 왁스스탁 같은 데 나가서 폴리싱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막 하잖아요. 대부분 루페스 장비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루페스 제조사가 거기에 참가해버리면 그 행사의 포커스는 저희가 받게 돼.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돋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훨씬 더 돋보이는 저희의 제품을 가지고 독창적이고 창의성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그런 철학이 좀 있었고, 국내에서는 물론 그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광택대회 같은 데를 루페스로 개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루페스 장비만 써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도 또 있을 거고, 근데 뭐 저희는 이 시장의 상황을 존중하거든요. 류비 쓰면 어때요? 플렉스 쓰면 어때요? 저희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루페스라는 회사는 폐쇄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의 기술을 가지고 저희만의 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쓰라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독창적인 장비를 가지고 여러 독창적인 컴파운드를 가지고 이 기술이 발전할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습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행사를 해야지만 그런 분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수 디테일러뿐 아니라 이 크리에이터 분들을 착 이제 뽑아서 저희가 키우려는 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유튜브를 찍으시는데 뭐 그냥 취미 활동도 있으시고 뭐 아니면 하다 보니까 좀 구독자 수 좀 올라서 수익화 실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디테일링 콘텐츠는 구독자 수도 엄청 작고 영상 조회수도 엄청 작고 뭐 어떤 이슈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뒷배경에는 뭐냐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어떤 장소, 도구,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뭐 케미컬 회사들이 뭐 신제품 나오면 한번 써보라고 쓱 주고 이게 전부인데 뭐 케미컬 살 돈 없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같이 글로벌한 회사에서 뒤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루페스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디테일링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고 그 크리에이터의 전문적인 영상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예산 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두보가 저희가 이제 춘천에 트레이닝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3,000평 규모의 1,800평 부지에 지어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오픈일이 내년 3, 4월 정도 되고 그때 또 크리에이터 행사를 할 건데 규모가 아시아에서 제일 커요. 그냥 광활해요. 차는 차 한 300대 동시 주차 뭐 이 정도 규모예요. 거기에서는 그 뭐 이제 자동차 관련 모토쇼나 아니면 뭐 광고 촬영 아니면 이런 행사를 대규모로 열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미 확보되어 있고 트레이닝 그 안에 공장 부지 안에 트레이닝 센터는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인테리어 과정만 남아 있고 이 앞에 유휴 부지라든지 저희가 공장동 그다음에 물류동 그다음에 연구실 부지 뭐 이런 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금 짓고 있고요. 거의 완공 단계가 12월 말쯤에 완공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앞으로 사라지기는 할 거지만 어쨌든 이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유튜버 분들한테 이제 혹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뭐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가진 추구를 루페스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 아니고 이 디테일링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루페스가 도대체 뭐냐, 뭔 뜻이냐, RUPS가 뭔 뜻이냐. 근데 되게 당황스럽게도 설명이 되게 간단해요. 이게 이탈리아의 앞글자인데 스페셜한 전동 공구와 에어 공구를 생산하는 회사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아우디가 아우토 유니온의 약자인 것처럼 얘도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RUPS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특별한 에어 공구와 전동 공구를 생산하는 회사의 앞글자를 이탈리아어로 딴 거다. 저희는 이제 전 세계 200개국에 이제 뻗쳐져 있고요. 루페스는 특이하게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제 제조회사, 판매회사이기도 한데 희한하게 트레이닝 센터라는 아카데미가 따로 존재해요. 한 국가당 하나씩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와 교육을 하는 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페스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이것들을 보급시켜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하자. 근데 그게 적중을 했죠. 1949년도에 만들어져 있고 200개국에 진출돼 있고 이제 뭐 제품 가지수는 164개 정도 됐는데 루페스가 폴리셔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루페스의 주요 매출은 당연히 폴리셔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루페스는 원래 원천적으로 소형 모터에 강한 회사예요. 소형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전동 공구, 네. 그 다음에 모터에 기반한 터빈에 또 강해요. 그래서 직진 시스템. 이게 유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샌딩기 종류예요.
샌딩기에도 전동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이제 톱니바퀴 어셈블리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또 굉장히 특허도 많고 잘 만들어져 있고 루페스가 사랑받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크게 첫 번째는 내구도가 굉장히 돼 있고 두 번째는 일단 가볍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빅풋은 곰발바닥이냐 개발바닥이냐 말이 많은데 서린의 발바닥입니다. 서린의 발바닥. 파란색 패드가 제일 센 건데 이 폼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콤파운더를 묻히고 하면은 자꾸 튀어요. 열받기 전까지 한 구동을 한 콤파운드 한번 붙이고 윙 돌리고 두 번째 했을 정도면 얘가 이제 열이 받아서 폼이 살짝 말캉해지면서 이제 압착이 잘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튀는 현상이 없는데 처음 쓸 때는 얘가 딱딱하니까 표면에 차가 안 달라붙으니까 뿌락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패드에 열이 받기 전까지는 조금 눌러서 안 튀게끔 해줘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 인터미디어트 패드는 뭐냐면 올인원 패드예요. 과거에는 녹색 패드가 존재했고 녹색 콤파운드도 존재했지만 얘는 이 색깔의 콤파운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뭔 소리냐? 이 패드를 하나 끼고 콤파운드만 조절하면 돼요. 스크래치가 깊을 때는 파란색 콤파운드 쓰고 다시 깨끗이 씻고 노란색 콤파운드 쓰고 흰색 콤파운드 쓰고 다 돼요. 올인원 패드라고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5개월 정도 써본 이제 경험으로 어떤 게 좋냐면 초보자가 여러 가지의 패드와 여러 가지 콤파운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 사실 패드 요거 하나만 사면 거의 대부분 다 된다. 얘 하나만 끼고 콤파운드만 달리해서 쓰면 그냥 초보 종걸 마무리가 얘 패드 안 바꾸고 다 돼버려요. 이런 용도로 지금 나온 거고 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콤파운드만 바꾸면 다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올인원 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 폼패드와 옐로우 폼패드의 딱 중간 기점을 갖고 있어요. 커팅력, 피니시,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얘가 출시되고 나서 취미 하시는 분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왜냐면 패드도 종류별로 다 사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 가격도 비싼데. 랜덤 오비탈 폴리셔는 로터리 폴리셔에 비해서 컷 스피드는 반이거나 약간 정도 되는 수준. 피니시는 뭘 얘기하냐면 쨍한 마감도, 쨍하게 나오는 최종 결과물. 로터리 폴리셔가 별이 2개인 이유는 홀로그램이 남기 때문이에요. 빗살 무늬처럼 샤샤샤 가 있고 그 홀로그램이 뭉쳐져 있으면 햇빛에 보면 아기랑이 피듯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한쪽 방향으로 도는 싱글 폴리셔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랜덤 오비탈 폴리셔는 으깨면서 돌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이제 경험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로터리 폴리셔는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금 자유자재로 쓸만하다라고 했을 때가 6개월이고 능숙하게 쓸 수 있을 때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취미로 하는 분들 말고 저의 경우에는 업으로 했고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대꼴로 광택 냈으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차별 광택을 냈을 거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싱글 폴리셔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겠다 싶을 정도가 됐으니 물론 제가 뭐 학습 속도가 느리다고 가정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일반 초보자가 싱글 폴리셔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쓰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랜덤 오비탈 폴리셔는 제가 여기까지 교육한 사람이 510명 정도가 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어린 최연소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30분 안에 광택 5년 이상 한 사람하고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고 99% 개런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오늘 그 즉시 물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맑은 결과물을 낼 것이냐라고 보면 능숙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덜 걸리고의 차이일 뿐이지 한 번에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브 구간, 굴곡지면을 공략할 때 효율성인데 로터리 폴리셔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곡선 부분에 자칫 잘못 힘을 주거나 가압을 주게 되면 칠이 까지죠. 그래서 싱글 폴리셔를 1, 2년 이상 다뤄본 사람 중에 도장면을 안 까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싱글 폴리셔로 도장면 까먹어 보신 분 계세요?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배우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죠. 80% 이상 이거를 배우려면 듀얼 폴리셔의 경우에는 100% 안전하다는 아니에요. 얘로도 도장면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듀얼 폴리셔로 도장면을 까먹을 확률은 싱글 폴리셔보다는 굉장히 희박해요.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 부분에서는 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효과로 보면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컷 스피드는 조금 딸리지만 배우는 경험도, 사용성, 효율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시스템이 최적일까 놓고 보면 싱글 폴리셔, 기어 드리븐,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있는데 수월 마크나 홀로그램을 없애는 건 당연히 듀얼 폴리셔가 제일 좋고요. 이제 로터리 폴리셔는 무조건 이제 홀로그램이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에 번 리스크는 당연히 도장면을 태워먹는 거. 에서는 듀얼 폴리셔가 가장 안전하다. 엣지 워크는 뭐냐면 이제 좁은 면, 굵은 면을 폴리싱 할 때는 듀얼 폴리셔보다는 싱글이 훨씬 더 잘 돼요. 한쪽 방향으로 돌고 날을 세워서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린하고 깨코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선박들은 자동차 클리어는 단면을 예를 들어서 도장면을 칼로 짱 자르면은 그 철판이 있고 도장면이 있으면 이 도장면을 눈으로 보기에도 두께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굉장히 얇거든데 선박은 그냥 진짜 이만해요. 이만하지 않으면 충돌이나 뭐 이렇게 접안할 때나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같이 이만해요. 얘를 방생낼 때는 무조건 로터리 폴리셔로 씁니다. 배에 홀로그램이 있으면 어때요? 뭔 상관이에요? 따개를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배, 비행기, 광생 낼 때는 무조건 로터리 폴리셔를 사용해요. 이거는 마감도의 차이인 건데 당연히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가장 좋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컷 스피드는 로터리 폴리셔가 좋기는 하지만 칠을 까먹을 확률, 숙련도에 걸리는 오랜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효율성에 보면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가장 우위에 서 있고 이 컷 스피드 측면, 그러니까 빨리 스크래치를 없애는 것만 어느 정도 랜덤 오비털 폴리셔로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효율을 얻는 장비이기도 하고 오늘은 랜덤 오비털 폴리셔를 싱글 폴리셔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스크래치를 없애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랜덤 오비털 폴리셔가 정확히 뭐냐? 우리나라에서 공식 명칭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듀얼 광택기, 듀얼 폴리셔가 키워드가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듀얼 광택기라고 그러면 대부분 알아들어요. 듀얼인가 보다. 이렇게 불리워요. 아니면 듀얼 액션 폴리셔라고 불리워요. 네, DA 폴리셔라고 불리워요. 요거는 뺑글뺑글 돌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진동에 의해서 돌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지구 주위로 이렇게 돌기도 하지만 달 자체가 회전하기도 하는 것처럼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떨면서 회전하는 걸 랜덤 오비털 폴리셔라고 합니다. 랜덤 오비털 폴리셔를 쓰는 주요 원인은 위험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하고 수월 마크 제거에 탁월하고 적은 경험으로 좋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루페스의 그 앞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구동축이 있는데 빨간색이 우주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토크 컨버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형 모터를 가지고 큰 힘을 내게 만드는 트랜스미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들어있냐면 루페스의 듀얼 폴리션은 500W 소형 모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네이버에서 듀얼 광택기 치면은 그 밑에 상세 보기 눌러보면 뭐 1000W의 강력한 모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와트는요 1초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지 힘의 양이 아니에요. 힘의 양은 뉴턴이거나 아니면 토크 값을 선택하는 뭐 압력 값이거나 이게 힘의 양이고요. 와트가 큰 거는 나 전기 엄청 빨아먹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500W의 소형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 생산에 이건 제가 이제 그 뇌피셜은 아니고 이제 루페스 교육받을 때 들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고효율에 500W가 됐든 800W가 됐든 300W 차이인데 그까짓 거 뭐야 더 센 걸로 해달라 했더니 되게 근엄진지한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기가 300W를 더 생산하기 위해 나무가 얼마나 파헤쳐지는지 아느냐? 모르죠. 내 나무도 아닌데. 그치. 우리 알아야 돼. 원자력 발전까지 내가 관여해야 돼? 하지만 루페스가 가진 철학은 소형 모터로 전기 생산을 적게 씀으로 해서 환경적 요인에 기여한다도 있어요. 뭐 별걸 다 신경 쓰겠다라고 하겠지만 전 세계 인구가 루페스 폴리셔를 쓰는 날에 걔를 가동시키면 빨아들이는 전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와트 수는 여러분 광택기의 파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는 나 전기 엄청 빨아먹어요 이거 광고하는 거예요. 루페스는 소형 모터를 이제 개발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 아무튼 그런 철학에 의해서고 두 번째가 내구도. 와트 수가 높으면 노이즈하고 열 발생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내구도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500W로 무조건 제한해요. 그래서 적은 모터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중간에 저런 토크 컨버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출시된 저희 제품인데 원래는 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뭐 극세사 패드인데 이게 되게 올이 짧아요. 그리고 올 패드 같은 경우는 올이 조금 길거든요. 근데 울 패드도 단모가 있고 장모가 있어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가 패드 제조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짧은 패드는 유럽 버전, 긴 패드는 아시아 버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습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나 아시아권들은 덥거나 춥거나 습도가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덥거나 추워도 습도가 되게 낮아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건조한 기후에서 털이 긴 장모 패드를 쓰면 먼지 구데기가 돼요. 거꾸로 우리나라 같이 일본 같이 중국 같이 습한 나라에서 단모 패드를 쓰면 떡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버전과 아시아 버전이 나눠져 있는데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거기에 중간 정도의 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하는데 제조 단가가 훨씬 비싸요. 근데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털을 수십 가닥 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세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걸로 그 세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털 길이는 딱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털을 트위스트 구조로 여러 개 꼬냐 두껍게 만드냐 얇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장 센 패드와 가장 약한 패드를 동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이 좀 접합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폼패드, 올패드, 마이크로파이버 패드 3개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걸 쓰냐라고 보면 퍼팅 세기로 보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제일 세요. 똑같이 저희가 보면 이제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제일 센 등급이고 노란색이 중간, 흰색이 제일 약한 건데 똑같이 파란색 폼패드, 똑같이 파란색 올패드, 똑같이 파란색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를 놓고 보면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제일 세요. 두 번째가 울패드, 세 번째가 폼패드. 그래서 우리는 중간 기점인 울패드를 많이 쓰는 거죠. 콤파운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얘도 똑같이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란색 계열들은 그냥 파란색에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패드 색깔이 파란색이면 콤파운드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똑같이 그냥 똑같은 색을 맞추면 돼요. 이게 이제 컬러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좀 전에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할 건데, 어쨌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자동차가 스크래치가 엄청 많으면 파란색 계열을 쓰면 되는 거고, 스크래치가 중간이면 이제 노란색 그다음에 거의 없거나 그냥 이렇게 광도를 좀 올릴 목적이면 흰색을 쓰는데,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자동차가 스크래치가 많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루페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심플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판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있고 올 패드가 있고 폼 패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로파이버 패드가 제가 제일 세다 그랬어요. 그럼 중간이 올 패드예요. 그러면 루페스에서 나오는 모든 패드의 중간에는 그냥 올 패드가 존재해요. 올 패드. 그 중에서 파란색, 노란색, 흰색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이 기준이에요. 중간에 있으니까, 가장 정중앙에 있으니까. 약하지도 세지도 않은 중앙에 있으니까 얘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 눈앞에 콤파운드를 닦아냈는데 스크래치가 깨끗이 잘 지워졌어. 그럼 그 노란색 올패드로 그냥 쭉 다 하는 거고, 스크래치가 안 지워졌네? 그럼 얘가 약한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올리면 됩니다. 어떤 순으로 올리냐면 파란색 올패드로 올리고, 파란색 올패드로도 안 되면 파란색 마이크로파이버 패드로 올리고, 이렇게. 꼭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란색 올패드로 돌리고 콤파운드를 딱 닦았는데 스크래치는 다 지워졌는데 도전면이 뿌예. 막 이렇게 패드 수월이 막 나 있어. 뿌옇게 떠 있어. 딴 데는 좀 까만데 여기는 뿌옇게 떠 있어. 그러면 이 패드가 센 거예요. 내리면 돼요, 밑으로. 요것만 외우시면 이건 끝나요. 자세히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광택을 10,000대 이상 4번 줘도 내 눈앞에 있는 자동차의 스크래치 깊이가 깊은지 아닌지 잘 저도 몰라요. 대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스크래치는 30마이크론이고 이거는 20마이크론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뭐 기계도 그것이 측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중간에 패드를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결과값을 가지고 와, 이 차는 스크래치가 되게 깊네 아니면 얕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돌려보고 나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판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한 중간 패드인 노란색 올패드로 돌렸는데 깨끗하게 잘 되면 차 전체 그걸로 그냥 돌리면 끝이고요. 잘 안 되면 이제 위로 올리거나, 스크래치는 잘 없어졌는데 뿌옇게 떴다 그러면 이게 센 거니까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를, 세척한 패드를 쓰거나 새 패드를 까서 처음에 쓸 때 프라이밍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패드에 골고루 콤파운드가 묻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장면에 일정 부분 내 눈앞에 있는 데를 광택을 낸다고 쳐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콤파운드 이렇게 짜고 이렇게 텅텅텅 찍어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패드에 골고루 콤파운드가 묻을 수 있다고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콤파운드가 묻은 면하고 안 묻은 면이 존재하면 얘가 돌면서 안 묻은 면으로 그냥 도장면을 훑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약간 비유해서 빵에 잼 바르기라고 하거든요. 빵을 샀는데 잼을 골고루 발라야지 한쪽 부분만 잼을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거기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안 묻은 부위는 맛없잖아. 이런 것처럼 패드에 골고루 콤파운드가 묻었을 때 그걸로 문질렀을 때 최상의 연삭 효과가 나오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도장면에 콤파운드를 짭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듀얼 폴리셔의 운용 기술은 싱글 폴리셔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은 도장면에 짜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걔가 돌면서 휘감으면서 패드에 골고루 콤파운드가 묻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거보다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패드에다 콤파운드를 골고루 묻히고 시작하는 게 최고죠. 거기다 짜는 것보다. 뭐 그나마 이렇게 길게 짜면 뭐 상관없는데 그냥 콩알만큼 쓰라고 그랬다고 콩알처럼 하고 개를 갖다 푹푹 찍으면 패드에 콩알만큼 고기밖에 안 찍힐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콤파운드가 안 묻은 면에는 그냥 그 패드로 그냥 도장면을 훑치게 되는 거니까 광택 효율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프라이밍을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골고루 펴바르는 작업을. 패드를 처음에 사용하기 위해 코팅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2단으로 놓고 홈패드의 경우 X자로 그려서 제자리에서 20초 동안 돌리면 패드에 골고루 콤파운드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테크를 할 시작이 된 거예요. 준비. 홈패드는 이렇게 X자로 그려야지만 골고루 묻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울패드는 이렇게 주걱으로 아니면 손으로 펴발라줘야 돼요. 털이 있기 때문에 X자로 그리면 그 부분만 뭉쳐 있어요. 홈패드랑 달리 쫙 펴져야 되는데 골고루 묻히시면 돼요. 콤파운드는 얼만큼 쓰냐? 6인치는 강낭콩만큼 4방울, 5인치는 3방울. 여러분들 강낭콩 크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인의 새끼 손톱만큼. 왜냐면 엄지 손톱은 편차가 큰데 새끼 손톱은 편차가 작아요. 근데 광택 중간중간에 물로 빠는 건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저건 에어로만 털어도 충분해요. 그 패드 세척기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싱글용이에요 원래. 듀얼은 거기다 털면 패드가 잘 망가져요. 그건 한쪽 방향으로 웽 도는 거 깨끗이 하려고 나온 패드 세척기지 듀얼 폴리셔용 패드 세척기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에어건이나 토네이도건을 후루룩 털면 그냥 끝나요. 깨끗하게. 굳이 그 비싼 장비를 사시지 마세요. 싱글은 그 패드 세척기로 하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빨리 세척할 수는 있습니다만 듀얼하면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급자 버전으로 가면 내부 안에서는 콤파운드 양을 새끼손톱만큼 강낭콩만큼 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후에 따라 이 양을 가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습하면 콤파운드 양을 줄이고 건조하면 콤파운드 양을 늘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받는 공식처럼 습도가 48%고 온도가 20도니까 뭐 온도 곱하기 뭐해서 뭐 나누고 뭐 미적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프라이밍이 다 끝난 상태에서 새끼 손톱만큼 예를 들어 5인치 사용하면 3방울 짜서 광택을 내보고 닦아보고 뭐 그렇구나 그 옆에다가 콤파운드 양을 조금 더 많이 짜서 돌려보고 이쪽은 좀 덜 짜서 돌려보고 3개를 딱 보면 명확하게 딱 벌어져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퍼포먼스 나오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내 경험상 습도가 50% 이상일 때는 콤파운드 양을 밀밀 늘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준점을 설정하기가 애매하고 사용자가 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태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가 실화 과정으로 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를 배우는데 새끼 손톱만큼 짠다고 해서 이게 광택이 안 되느냐 한 80%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더 공격적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5인치가 세요, 6인치가 세요, 3인치가 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구경이 작으면 RPM이 빨라요. 3인치와 6인치 놓고 보면 3인치가 더 RPM이 빨라요. 회전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3인치는 떠는 게 이만큼밖에 안 떨고 6인치 이만큼 떨거든요. 근데 이만큼 떠는 거에 RPM을 세게 주면 난리가 나겠죠. 따다다다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팟 광택을 낼 때, 그러니까는 이만한 표면에 한 줄로 깊은 스크래치가 쫙 나 있다 그러면 6인치로 전체를 버무리는 게 아니고요. 3인치로 여기만 잡는 거예요. RPM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듀얼 폴리셔를 쓸 때는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싱글 폴리셔 같은 경우는 이만큼 면적에 여기에 이렇게 깊은 게 있으면 날 세워가지고 여기만 쨍 갈아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태워먹을 혹은 까먹을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싱글 폴리셔 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듀얼 폴리셔 갖고 이렇게 조그만 게 갖고 있다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안전하게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넓은 표면에 다량의 스크래치가 있을 때는 당연히 6인치가 더 공격적이에요. 하지만 좁은 표면에 깊게 나 있는 한 줄의 스크래치를 없앤다고 하면 3인치가 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툴스피드는 1단부터 6단까지가 있는데 2단은 프라이밍을 하는 단수고요. 4단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수입니다. 그럼 6단을 쓰는 적이 없냐? 6단도 쓰이기도 해요. 4단으로 했는데 스크래치가 안 없어졌으면 패드 바꾸기 전에 6단으로 한 번 더 돌려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주의점은 범퍼, 플라스틱, 하이그로시 같은 데는 6단 잘 안 써요. 4단. 콤파운드 3방울 짰는데 얼마만큼 돌리냐면 내가 쓰고 있는 패드의 6개 면적. 그럼 6개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60cm 곱하기 60cm라고 가정했을 때 사실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하다 보면 옆에 스크래치가 보니까 점점 옆으로 가요. 그 다음에 요만큼만 하세요 그런데 이만해져. 그러고 닦아서 봤는데 스크래치가 안 없어지니까 루페스는 거지 같아. 안 돼. 다 안 돼. 왜냐면 그 정해진 콤파운드 양은 그 인치수의 최적의 양이에요. 내가 국수를 삶았는데 간장을 한 숟가락만 넣으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6숟가락, 7숟가락 넣으면 난리가 나고 아니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딱 그만큼의 용적에 적정한 콤파운드가 6개 면적일 때 최대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거나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쉽게 알기 위해서 내 어깨와 어깨 사이 정도만 움직이면 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옆에 아무리 스크래치 한 줄이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싱글 폴리셔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패드 정중앙에 패드가 잘 붙어있게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손가락을 여기 안에 쏙 집어넣으면 여기랑 딱 맞다. 정중앙에. 그러면서 손가락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맞추면 패드가 딱 정중앙으로 들어와요. 자, 새 패드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백킹 플레이트에 오일링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루페스 샌딩기를 사면은 이제 들어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체인 루브리컨트라고 있어요. 자동차 체인이나 오토바이 체인 하는, 그러니까 윤활자 종류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헤드에다가요? 빼놓았어? 백킹 플레이트. 그리고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여기에 오일이 묻죠. 이걸 왜 해줘야 되냐면, 자 보시면 이게 가이드 고무라 그래요. 가이드 고무. 얘의 역할은 뭐냐면 백킹 플레이트가 이런 굴곡면을 지날 때 살짝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얘 진동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가 이 가이드 고무예요. 근데 이 오일링을 안 하게 되면 이 가이드 고무가 여기에 타버려요. 그래서 까맣게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흡수해주는 이 장치와 백킹 플레이트 사이가 삐세하게 떠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오일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해주냐? 여기 오일링 한 게 말랐으면, 다음번 쓸 때 말랐으면 한 번 해주고 다음번 쓸 때도 이 오일이 묻어있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 올패드를 쓴 건 저희 있는 패드 중에 가장 가운데 패드니까. 그래서 노란색 콤파운드를 가지고 얘를 할 건데 프라이밍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줘요. 처음에 이렇게 하시고 2단을 놓고 대상물에 대고 여기 15동그라미의 엄지손가락을 여기 파지예요. 그리고 찍어 누르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새 패드를 꺼내기 때문에 밸런스가 풀이 어디에 묻혀있고 어디는 안 묻혀있고 안 맞아서 그런데 좀 돌리다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냥 닦아줍니다. 자, 그러면 세 방울을 5인치니까 하나, 둘, 셋. 새끼손가락만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돌리는데 이게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면 이게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위를 향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딱 덮어요. 그리고 4단으로 맞추고 잡고 어깨와 내가 이거 아니고요. 살짝 잡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소리가 다르죠?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멈추면 띄우면 돼요. 묻어 있죠? 닦아봅시다. 자, 자세히 보세요. 스크래치가 안 없어졌어요. 제조사에서 알려드린 거잖아요. 저희가 73년 동안 수십 명의 석박사들이 이것만 밥만 먹고 계속 했고 공부했고 알려드린 결과를 플러스 제가 한국 시장에서 많은 자동차를 경험해보고 직접 매장도 운영해보면서 알려드린 정보값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되고,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케미컬 제조회사에서 케미컬 팔려고 뭐 이거 한다, 뭐 광택기 제조회사에서 광택기를 팔려고 이걸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듀얼 폴리셔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간이에요. 그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제 폴리셔를 생산하는 회사들에도 표준 지침이 나와 있다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거고, 싱글 폴리셔는 정확히 듀얼의 반대로 쓰시면 돼요. 반대로. 빨리 움직이고 틸트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이제 싱글 폴리셔의 사용 방법인데, 오늘의 계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앞으로의 찍을 뭐 컨텐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SNS에서 등재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알고 제시를 해주시면 저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자문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명함 저쪽에 안에 있으니까 이따 갈 때 드릴 테니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누구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교육 끝났으면 끝났지 뭘 더 알려고 그래, 뭐 돈 내세요 뭐 이런 소리 안 하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 밤 늦은 시간이면은 문자나 카톡을 주셔도 되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제일 빨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다만 이 대한민국의 이 디테일링 문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루페스가 광택에 초점돼 있지만 저는 한 명의 디테일러로서 자동차 전체 내외장을 관리하는 이제 디테일러로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울러야지만 광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루페스가 가야 할 방향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 무언가 알려지는 게 너무 적었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쉽잖아요. 뭐 기호가 필요합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1분 동안 6개 면적을 천천히 돌리세요. 그 3가지만 기억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잘 모르세요. 근데 또 한편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쉬운데 그럼 광택집 뭐하러 해요? 그냥 배워서 하지. 알려줘도 안 해요. 알려줘도 안 해요. 그리고 교육을 되게 많이 해보니까 되게 20년, 30년 광택 낸 분들이 누군가의 등에 떠밀려서 여기서 교육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배우고서는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잘 되네 이러고 가서 되돌아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자기 스타일로 변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시간 내셔서,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여기서 배우신 대로 이거에 딱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뭐 구독자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영향력이. 그래서 저희 루페스 홍보도 당연히 부탁드리고요. 트레이닝 센터라는 곳은 일반 손님을 받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별도로 설립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가맹점을 위한, 가맹점이라기보다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거를 수익을 벌어들이는 전문 디테일링 샵을 육성하기 위한 곳도 있고, 일반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의 이제 업종에 계신데 이제 광택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다행스럽게도 저희 교육 스케줄이 꽤나 좀 많이 아름아름 유명해서 찾고 계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들은 루페스에서 교육도 해? 이런 게 있으니까. AD는 교육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태호님 때문에 다. 태호님하고는 제가 2011년도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잘하셔서 공부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루페스는 없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니까 좀 루페스 얘기도 좀 많이 담아주시고, 저희 철학도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갈 거라는 거를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이성현님 혹시 받아가시면 제 명함도 하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기님 지금 덕분님 단체 사진도 한번 찍으셔야 황정호님 은성훈님